네, 안녕하세요. 설월일기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영상을 우선 킨 이유는 현재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진 채권 시장에서 투자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23년 10월, 11월 달에 기억날 정도로 10년물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굉장히 데칼코마니 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이 움직이고 나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이미 투자를 장기 채권에 하고 계신 분들은 미국 경기의 빠른 하락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물가가 잡히지 않는 시나리오가 시장에 만연해지고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장기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추가적인 금리 급등에 두려우기도 하고,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고 다른 자산으로 갈아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금요일날 금리 변동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10년물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면서 TLT나 TMF는 가격이 하락을 멈추고 올라갔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미시간대에서 발표한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내려간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그 이유를 좀 보면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거의 임박했음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게 수년간 이란과 이스라엘은 직접 전쟁을 하지 않고 항상 대리전으로 간접적인 충돌을 했지만, 이번에도 그러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전쟁을 벌일 양상으로 분위기가 번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대변인에 의하면 또 이란 미사일 일부가 이스라엘 영토 내부로 떨어지면서, 물론 군 사상자가 없는데 자국민은 좀 다치게 되었고, 이란의 공격을 예루살렘 방공 시스템이 공격을 다 막아내면서 전쟁이 점점 두 국가 간의 직접적인 확전으로 번져질 것 같은 가능성이 커져 있고, 시장은 안전자산을 선호하면서 금과 달러와 채권 가격을 동반 상승하게 했고, 증시는 또 가파르게 엄청나게 빠져 버렸습니다. 우선 채권 쪽을 보면 톡톡히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번 사태로 증명을 했고, 달러 지수가 또 올라가면서 미국채 가격이 상승하고 금리가 하락하는 전쟁이라는 대위기에 둘 다 항상 반대로 움직이던 방향을 지금은 좀 같이 하면서 커플링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 외에 모든 자산들은 하락으로 앞으로 전쟁이 확전된다면 증시는 더 빠지고, 유가는 확 위로 올라가면서 현재 미국의 CPI나 PC 지표에 미미하게 반영되고 있는 에너지 가격이 점점 더 높은 수치로 반영이 되겠죠. 그렇다면 미국은 금리 인하가 아닌 레리 서머스 전 장관이 말한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생각해요. 우선 채권금리의 상승은 점점 시장을 압박하고 있고, 경기를 둔화시키는 데미지를 계속 입히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중소기업들은 미 연준의 금리 인하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이 버티기 모드와 상업용 부동산과 하이힐드 시장의 만기와 롤오버에 따른 새로 리파이낸싱을 할 때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그렇게 이제 추가적인 악재로 장기 채권의 발행 물량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는 더 상방 압력을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고, 점점 더 공매도 세력들의 미국 장기물에 대한 숏 포지션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4.5%의 금리를 더 뚫고 상방으로 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제이미 다이먼이나 여러 구루들의 10년물 금리나 20에서 30년물 금리가 4.5% 이상인 8%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2008년부터 23년까지 풀린 돈의 양이 너무나 많이 있고, 비록 테이퍼링으로 M2 증가를 늦추고 있긴 하지만, 아마 시장에 풀려버린 돈이 너무 많다는 것과 시중의 통화 유통 속도를 뒤에서 유동성이 더 돌도록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는 재무부와 연준의 행동들을 시장 참여자들은 그리고 또 스마트 머니들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게 올린 금리가 결국 경기를 꺾을 충격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언제가 될지 시점을 정확하게 알기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투자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자산 배분 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촘촘하게 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승리자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어떤 주 포지션은 10년물에는 숏을 치고 2년물에는 롱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러티브가 너무 강력해요. 그만큼 아직까지 4.5%의 10년물 금리를 매력적이라고 채권 시장은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3월 물가지표나 노동지표들이 낮고, 4월이라고 해서 또 급격하게 하강할 가능성은 또 높지 않기 때문에, 이미 작년 연말부터 미국인들의 초과저축률이 거의 밑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소비가 급격하게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생각해보면 초과저축이 없다고 하더라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다면 소비를 계속 할 수 있는 미국은 다시 한번 소비 국가임을 알게 해주는 현재 벌어지는 현상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 생각해본다면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를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의 희망 회로를 돌리기보다는 갑작스러운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더 가파른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종점의 어떤 결말을 생각해 보시고 채권 투자를 이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거나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이자는 계속 받을 것이고 그 이자로 계속 끈질기게 추매를 하고 금리가 더 올라간다는 성향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진다면 또 높은 금리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서 대응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매는 빨리 맞아야 덜 아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다 맞고 나면 숨통이 트이는 순간을 좀 기대하고 어쨌거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이후에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면 채권은 이미 맞을 대로 맞은 상황이라면 주식시장은 아직 덜 맞았기 때문에 나중에 좀 더 싸게 주식을 주집할 수 있는 기회비용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성투하시고 멘탈 관리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